여러분은 지금 뉴스에 사람을 더하는 김영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전세 사기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이번엔 대전과 수원입니다. 이번에도 피해자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또 신혼부부 등 서민들이었습니다. 전세 사기가 계속 판을 치는 원인은 무엇인지, 또 전세 사기를 뿌리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 권지웅 센터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전세 사기가 정말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여러 지역에서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대전과 수원 지역 지금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 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 다 피해자들이 스스로 파악한 것, 그것이 이제 기사화되고 있는 정도고, 아니면 경찰에 접수한 것들을 모은 것인데, 지금 이 수치는 진짜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 전체를 다 파악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한 800건 정도, 대전 같은 경우는 엊그제 이제 피해자 간담회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2,500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금액은 한 2,600억 정도. 예. 이고 수원 같은 경우는 한 800가구 정도에서 1,000억 이상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뭔가 전수조사를 했거나 아니면 좀 책임 있는 기관이 조사해서 확인한 상태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아름아름 하거나 아니면 경찰에 접수를 한다고 하는 건 생각보다 되게 문턱이 높은 일이거든요. 예. 그걸 한 것을 모았을 때만 이만큼이니까 이것보다 더 많다고 봐야겠죠. 피해자들 사연 보니까 정말 네. 구구절절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 아빠의 사망보험금으로 마련한 전세금 날린 청년 사연이 가장 좀 안타까웠는데, 네. 최근에 보니까 전세 사기 피해 청취 간담회 개최하셨던데 네. 뭐 어떤 이야기들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은 수원 간담회를 했고, 그리고 월요일 날은 대전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전세금이라고 하는 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 모두와 그리고 대출금을 받아서 만든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특히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지금 다 없어지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면 남은 것은 갈 데 없는 어떤 이 상태와 그리고 대출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했었던 간담회에서는 20대 어떤 한 여성이 20대라고 밝히면서 나는 파산회생하고 싶지 않다. 예. 근데 그렇다고 이 빚을 갚을 수도 없다.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라는 거냐. 예.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 나한테 설명해 보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설명할 수는 없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이게 임대인 중심의 임대차 시장이 있었고, 그러니까 정보가 임차인에게는 적고 임대인에게는 많았는데, 그러니까 임차인은 당연히 중개사에게 기댈 수밖에 없고 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했는데, 그 중개사가 사실은 이 위험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았거나 혹은 아니면 감지하려 하지 않았거나 하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보니까 피해자들 중에 외국인도 있는 모양이에요. 네. 외국인들은 더 힘들 것 같아요. 이번에 수원 피해자분 중에서 외국인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아이도 한국에서 나왔고 사실상 한국인과 다름없는데, 예. 이 특별법에 외국인은 지금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특별법에 인정이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대출의 이자가 좀 낮아지고,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조차도 외국인을 지금 제외하고 있으니까, 대상 자체가 안 네, 되는. 물론 인천에서 한 1가구, 외국인 1가구가 완전히 또 쫓겨나는 상황이 있어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분들 덕분에 긴급 주거 지원이라고 2년까지는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외국인에게도 부여됩니다. 예. 정부가 최근에 그걸 발표했어요. 근데 2년 사이에 어떻게 자산을 모으겠어요?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피해는 뭐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최소한 여기에서 거주하다가 되게 부당하게 당한 일이기 때문에 외국인, 내국인 어떤 구분 없이 지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연을 보니까 수법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사실 이렇게 좀 봤는데, 이게 저희가 좀 거슬러 가보면 202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금리가 낮았고
그리고 전세가가 고점을 찍었을 때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계약하신 분들, 그러니까 2022년 1월에 계약하신 분은 계약이 아마도 2024년 1월에 만기가 되겠죠.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렇게 치면 저는 내년까지는 계속 비슷한 피해가 계속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2년 텀이라는 걸 네, 감안하면. 네, 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거나 전세 가격이 올랐으면 모르겠으나 예.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고될 텐데, 근데 제가 좀 최근에 충격적이었던 건 대전 간담회에서 불과 2달 전에 계약하신 분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던 거예요. 2달 만에 어떻게 그게 발견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발견이 된 것은 이제 임대인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막 경매 관련한 어떤 소식이 오고 이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돼서 알게 되셨는데, 확인해 보니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건 최근에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분이 알아볼 수 있는 건 다 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특단의 조치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남은 하반기에도 계약하시는 분 중에 누군가는 또 전세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전세 사기가 잇따르고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사실은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과 11월에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는데 네. 당시 피해자분들은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정부는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뜨뜻미지근하게 하다가 올해 2월에 피해자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리고 연달아 2분이 더 돌아가시면서 정부가 마지못해 법을 만듭니다. 근데 어쨌든 법이 만들어진 건 다행한 일인데 네. 그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서둘러 보완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도 입장에서는 원래 도입해보고 좀 문제가 생기면 좀 천천히 바꾸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한 달 한 달이 되게 피가 마르거든요. 한 달이 뭐예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제가 만났던 피해자분 중에서 한 분은 자기는 피해를 입은 다음에 한 번도 자기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걸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 알아보고 맞아요. 신경 쓰고. 워낙 큰 금액이니까 내가 지금 알아본 게 충분한가? 네. 더 알아봐야 되진 않나? 그리고 정책들이 계속 변경되니까 내가 혹시 몰라서 지금 지원을 못 받나? 아휴,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나면 아르바이트를 하셔야 된다고. 돈도 그러니까 마련해야 되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자신에게 여유라고 하는 건 거의 없어졌다는 거예요. 정부 대책 어떤 게 문제라고 보세요? 이게 너무 예방이 아니고 피해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선은 그 피해 지원에 있어서도 보완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이 특별법이 6월에 만들어졌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6개월 뒤에 보완 입법을 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12월이죠. 근데 그때 이제 다뤄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지금 피해자 요건이 4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대항력이라고 전입을 했거나 뭐 이런 거고, 두 번째가 보증금의 규모, 세 번째가 피해를 입었는지, 네. 네 번째가 임대인의 기망입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조건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건데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을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임차인이 입증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그러니까요. 앵커님 이런 거예요. 저희가 근데 임대차 계약을 했을 뿐이지 예. 임대인의 재산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이 그 저랑 계약하기 이전에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계약한 후에 어떤 상태가 됐는지 어떻게 제가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걸 기망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마땅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을 만들 때 당시에는 그 이제 사기죄로 기소되지 않아도, 사기죄로 입건되지 않아도 경찰에서 어쨌든 기망이 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으면 기망으로 보자라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경찰에서 사기로 입건하지 않으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들 사이에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차라리 유명한 놈한테 당했어야 됐다. 그래야 입건이 쉬우니까.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람한테 당하면 언론도 붙어서 알아봐주고 수사도 잘 되고, 그러니까 피해자 인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피해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일단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 피해자 범위와 관련된 어떤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피해 구제책도 다가구 주택에 살거나 근린생활 시설에 살거나 조금 그 복잡합니다만 다세대 주택이라 하더라도 공동담보가 걸려있는 주택에 살거나 이러면 지금 정부가 제시한 피해 구제 방식을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왜 처음부터 잘 설계가 되지 않았을까요? 세심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이 한
6일 정도 논의하고 만들어졌어요. 급하게 돼서. 네. 그래서 이제 법이 만들어질 때 당시 법을 만들고 나면 정부가 피해 조사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하고 그때 당시 담당 과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12월에 법을 개정하려고 해도 피해 현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유형이라든지 피해자의 처지라든지. 근데 그런 것과 관련돼서 조사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피해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정부는. 지금 10월이 다 끝나가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개정 제대로 하라, 조사 제대로 하라 그 뜻으로 네. 하시는 거군요. 네, 하나인데 법 개정을 잘 하려고 하면 피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 조사를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 건 정부예요. 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도 서울 강서구에 피해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를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9천 가구를 돌아다녀서 240명을 겨우 만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정부는 정부 기관에 상담을 오는 사람들의 연락처와 인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훨씬 조사하기가 잠재적 쉽죠. 네, 피해 집단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정부가 만약에 조사를 한다고 하면 왠지 보증금이 좀 불안한 사람들은 다 자진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정부가 야, 이 정책을 쓰면 이 정도 예산이 드는데 뭐 입법 기관에 법을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깜깜이로 법을 또 논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법이 만들어져도 그것에 계속 포함되지 구멍이 않는 사람도 생기겠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납득시킬 설득력이 없을 겁니다. 저는 더 답답한 부분이 지원 대상을 넓힌다고 해도 네. 지금 피해 지원책이라는 게 네. 그 대출 금리 좀 낮춰주는 정도뿐인 거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 네. 이게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은 저는 전세사기 특별법이라고 부르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법이라고 불러야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피해를 구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제법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좀 꾀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이자를 좀 낮춰주고 네. 공공임대주택에 살게 해주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돌려받지 못한 2억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이 피해액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럴 수 있는 방안들은 많이 제시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부가 이제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기를 어떻게 우리가 구제해 주냐. 예방 대책도 지금 구멍 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피해자의 삶이 완전히 흔들린 것만이 아니라 조금 사회적 시간으로 보면 이분들이 다 중산층이 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자산을 1억에서 2억 이상 순자산을 구축하고 20년이 지나면 더 많은 자산을 구축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단계에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지금은 그게 2만 가구라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이걸 메우지 못하면 나중에 훨씬 더 큰 후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조기에 개입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빌라왕 사건으로 이 건이 사회적 이슈가 된 지 벌써 꽤 됐는데 네. 다른 지역 피해자들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천 그리고 서울 강서 그리고 최근에 수원과 대전 이야기 하시지만 그 외에도 피해가 많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있었잖아요. 네, 전북에서도 피해가 발생해서 간담회를 간 적이 있고요. 부산에서도 1000여 명이 넘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분들 어떻게 되시는 대구에도 건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피해 유형 자체가 되게 대단히 다른 것은 아니고요. 예. 다 비슷한 어떤 예를 들면 보증보험 가입이 된다고 중개인도 말하고 임대인도 말해서 약간 이 주택 가격 대비 이 전세금이 간당간당하지만 보증보험 가입된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웬걸 들어가 보니까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능하고 그 임대인은 집을 팔아버려서 완전히 자산이 없는 사람에게 집이 넘어가고 그리고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전국에서 벌어졌고 안타깝게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보고되지 않을까. 게다가 이제 금리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잖아요. 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피해자들은. 네, 임대인들도 뭔가 좀 여지가 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 사기죄로 입건된다 하더라도 한 6년에서 8년 정도 형을 받아요. 그러니까 형이 낮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냥 내가 형을 살고 돈을 돌려주지 말자. 이렇게 마음먹을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여지가 있다는 부분. 네. 네. 저희가 청년 정치인 권지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전세 네. 사기 얘기하다가 시간이 훅 가버렸네요. 네. 이번에 차세대 리더 100인에 선정되신 거 이 부분 네. 일단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짧게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어쨌건 미래의 리더가 될 거라고 봐주신 건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사기 문제 계속 매달려 오셨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불평등 문제 혹은 아니면 시대가 변하면서 제도가 따라 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문제에 되게 천착하고 있거든요. 네. 이 문제 끝까지 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갖고 끝까지 함께 정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야말로 민생이잖아요. 네, 네. 네, 김반장의 픽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 사기 고충 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